지금 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한 250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저평가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를 통한 실적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 태양광 테마까지도 끼는 양수 겸장의 종목이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오늘도 정말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특히 우주 테마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테마죠. 우주 태양광. 우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준다. 이런 이유로 이제 우주 태양광이 이제 부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도 우주 테마 이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 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앞서서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1천조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1000조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이 이 1000조를 넘어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바로 삼성전자가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뉴스가 뭐다? 바로 이 뉴스 같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4나노 8나노 공정에 대한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나노 8나노 공정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4나노 8나노 공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레거시 공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나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4나노 8나노는 상대적으로 조금 레거시 공정, 오래된 공정이다 라는 거고, 사실 오래된 공정에서까지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국 업체들도 되게 많이 진출을 해 있는 공정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올리기 쉽지 않은 공정이다, 반도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4나노 8나노 공정에서도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10% 정도의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뭐가 나온다? Q에 대한, 즉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거시까지도 초호황이라는 말은 이제 결국은 증설 스케줄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4인치, 8인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 공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반도체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거나 소재는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일본이랑도 싸우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이제 한국 반도체 소부장 제품들을 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증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 종목 4가지 기업 말씀드렸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오늘 메인 주제는 뭐죠? 바로 우주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신 섹터이기도 하고, 우주 테마주에 대해서 대충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분 투자한 미래에셋 증권부터 뭐 예를 들면 뭐 위성 만드는 세트레가이, 또 HVM, 소재 공급하는 스피어나 HVM, 또 이제 우리나라의 위성을 쏘는 이제 이노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같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바로 따라오지 않는 테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주 테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찍히는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큰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일정 스케줄에 조금 더 민감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스페이스X 상장일이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생일도 맞춰서 한 6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정돼 있고요. 대략 시총은 1.5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크게는 2,000조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시총은 10위가 됩니다. 글로벌 시총 10위가 바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뭐 바로 위에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기업들로는 이제 지분 투자 관련된 종목이겠죠. 지분 투자를 했던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로 인한 차익이 대략 2조에서 3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미 주가는 오른 상태입니다. 자, 다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선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결국은 상장했을 때 세론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이 상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자체는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 됐습니다만, 이제 스페이스X가 최근에 합병했던 XAI라든지 또 이제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을 많이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더불어서 스페이스X조차도 이제
로켓을 쏘고 해주는 것들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화성까지, 로켓을 화성까지 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막상 상장을 했을 때 이러한 좀 걱정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우주 테마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세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관련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지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분 투자 관련주들은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는데 미래에셋 그룹과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확하게 투자 금액이 파악되는 기업은 이제 미래에셋이겠고요. 미래에셋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28조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을 기억을 해보자면 대략 한 25,000원 정도라고 보였는데 그 이후로도 대략 한 2배 정도 오른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고 27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 나올 텐데요. 2조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 또 국내 증시가 24시간 거래소가 개장되게 되면 추가적인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이 지금은 여기는 1.7조로 나왔지만 2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그럼 단순히 이 기업 가치만 봤을 때 보통 이제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 멀티플 8일 정도 봤습니다. 8에서 한 10 정도를 봤는데 2조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조까지는 이제 괜찮은 밸류다.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는 합병한 그 합병사의 지분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상장했을 때 지분까지 하면 대략 한 6에서 한 7조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밸류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가까지는 올라온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이 펀드 설정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현주 회장이 직접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미래에셋의 이제 미래 성장성을 같이 보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증권주나 아니면 지분 투자 관련주로 봤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체질이 변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6월에 상장을 하잖아요, 스페이스X가. 그런데 지금 아직 2월이죠. 그러면 4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보통 이런 일정 테마 같은 경우에는 2달에서 1달 정도 남았을 때가 주가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2-3달 정도는 기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기간 동안에 계속 오르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겠고, 사실 지금 주가는 뭐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 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가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 폭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넉넉하게 잡고 한 4만원 중반원까지라도 빠진다면 잡아볼 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로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종목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슈팅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윗꼬리를 한 번 더 메워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조금 더 강한 종목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도 있겠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전고점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고점 저항이라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겠고, 약간 종목이 아무래도 3등주다 보니까 조금 느립니다. 지분 투자 중에서도 이제 3등주다 보니까 좀 느리고, 아무래도 이제 1등주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미래에셋 증권이 오르고 난 뒤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미래에셋 증권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단타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 있고, 또는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격하게 조정을 받거든요. 이런 3등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정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잡아볼 수 있다 라는 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우주 테마, 이제 부품주라든지 또는 위성 관련주 대장인 세트랙아이입니다.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10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벌써 한 1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PSR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비교 업체들에 비해서 아직은 비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갈 수 있다고 보겠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좀 목이 기네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 할 때 보통 우리가 정수리는 못 팔고요. 보통 목이나 어깨쯤에 팔면 잘 팔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세트랙 I의 밸류는 2.3조라고 보면 대략 그래도 한 8뚝에서 어깨까지는 온 것 같아요. 8뚝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로봇에서도 봤다시피 엄청나게 더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랠리가 가장 강하니까요. 그런다고 봤을 때 뭐 당연히 여기서 한 2배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겠고요. 누구나 정수리에 팔고 싶지만 신도 주가 꼭지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던 밸류는 4에서 5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3조 정도 됐고요. 그러면 대략 한 3조에서 4조부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죠. 그냥 주가만 먼저 오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약간의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축하드리고 아직 홀딩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HVM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 요것도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로는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치고는 이제 사실 밸류는 좀 비쌉니다. 23조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이 버는 돈은 사실 4천억이 안 돼요. 그래서 비싸긴 합니다. 비쌉니다만 이제 상징적인 게 있겠고 또 이제 하나 시스템이 조선주랑도 연결돼 있고 인공위성이랑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소형주들을 좀 볼게요.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HVM이나 스피어 같이 이제 우주 로켓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같은 거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미국 자회사가 있고 실제로 미국 자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국방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 자회사가 들고 있는 이 공장 크기가 대략 10,000평 정도로 합니다. HBM이라고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0평 정도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10,000평짜리 공장에서 다 우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할인은 받아야 되겠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아직은 실제로 우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있고 이제서야 이제 우주 태양광이 조금 부각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겠고요. 지금은 약간 5일선을 이탈하면서 약간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21선들을 계속 지켜주고 있겠고 오랫동안 이평선 정배열에서 이제 이평선 발산의 초기에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1선까지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하는지 확인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형주 하나 더 보겠는데요. 소형주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린광학 같은 종목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렌즈를 만드는 업체고요. 당연히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뭐 우주 테마들이 모두가 그렇다시피 이 실적을 동반하기보다는 좀 더 모멘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총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경고에 지금 걸려 있는데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되면은 주가적인 슈팅이 한 번에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지금 5일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릴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들어온 매수세라고 봐요. 근데 이제 투자 경고가 만약에 풀려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접근하실 때는 전고점 돌파가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전고점 돌파를 확실히 하고 나서 접근을 하시든지 또는 투자 경고를 해서 한번 슈팅이 나겠죠. 슈팅이 난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눌림목 매매를 들어가든지 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노코를 좀 보고 있어요.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카이라고 하죠. 모회사 자체가 애초에 이제 우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 이 제노코가 만드는 제품들 역시 전투기라든지 우주나 이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이제 수신기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제로 이제 우주랑도 관련이 있겠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트랙 I나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과 함께 우주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천히 우상향 중에 있고요.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게 한국항공우주 모회사가 산 가격이 대략 한 17,000원 정도에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 기억을 하시고,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이제 21선을 지지를 한번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라인은 한 21선 이탈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또는 내가 매수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5일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이 21선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21선에서 좀 과하게 빠진다, 뭐 한 5% 이상 빠지게 됐을 때는 손절, 또는 5%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홀딩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점은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 종목이겠고, 차트로 보면은 지금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오랜 바닥을 만들다가 이제 추세가 돌고 있습니다. 추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고점 영역인 한 35,000원에서 많이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5만원까지 가도 시총이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막 1조, 2조씩 가고 있죠. 그리고 로봇도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1,000억, 2천억짜리 하던 종목들이 5천억, 1조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지금의 강한 증시장과 또 우주 테마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성을 보면은 이런 기업들의 포텐셜을 너무 닫아놓지 마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고 갈게요. 좀 더 이제 실적 베이스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텔리언 테크라는 기업이겠고요. 이 종목 역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가라기보다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 접근하면 좋겠다, 또는 내가 특정 라인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21선 조정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평선 정배열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인 건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5일선은 언제든지 깰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만 조정받아도 깰 수 있기 때문에 21선 조정까지를 염두에 접근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제 21선까지 빠졌을 때 매수를 소액 한번 해보시는 방법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실적치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7년에 이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우주 인터넷이 많이 퍼지게 되면은 이 우주 인터넷을 보는 이 위성 접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성 접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이제 자명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오늘 가장 핫했던 이제 우주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태양광이 들어간다고 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겠고요. 왜냐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진짜로 태양광을 만드는 업체들, 태양광 사업을 하고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서 태양광 중에 최신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태양광 전지를 사서, 우리 아시죠? 시골 가면은 태양광 판넬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EPC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렸던 우주 태양광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태양광 관련된 전지를 만드는 업체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시면 이런 뉴스가 있었죠. 머스크 쪽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쪽에서 중국 태양광들을 한번 본다고 실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로 이제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우주 태양광 때문에 보러 온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오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LK캠 같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오늘 당연히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1등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니테스트, 신성ENG, LK캠, OCI홀딩스, 메카로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그냥 그 태양광 전지를 사다가 지붕에다 태양광 달아주는 그런 단순 사업하는 거 말고 실제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로 말씀드린다고 했었고, 우주 태양광 관련주로도 당연히 이쪽 기업들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당연히 하나솔루션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고, 태양광 쪽이 중국이 워낙 많이 잠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경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태양광 쪽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이겠고, 지금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비쌉니다. 안 비싼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우주가 붙게 되면 좀 달라지죠. 우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어야 돼가,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력 자체는 우리나라도 못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오늘 상한가를 쳤고요. 오늘 첫 상한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대형주고 특징적인 테마에 걸렸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된다.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주 태양광 테마가 이 태양광 섹터 쪽에 조금 더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 하나솔루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 접근으로 보면 지금 사실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월봉상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직전 고점이었던 이 4만원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만원 터치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뭐 6만원, 7만원까지, 사실 지금 이 실적 예상치로 보면 6만원까지 가도 사실은 뭐 괜찮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바로 갈지 눌렸다 갈지가 제일 핵심이죠. 그런다고 봤을 때 저는 내일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일 주가가 과거 매물대를 보면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4만원대 아주 강한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이 4만원대를 뚫고 한번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강하게 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만약에 4만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 별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4만원 이상 슈팅을 했다가 다시 한 35,000원대, 오늘 구간까지 이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 35,000원대까지 다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를 좀 소액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첫 시세죠. 첫 시세. 그렇기 때문에 4만원 미만으로 좀 빠져주면서 4만원에서 35,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뭐 그 외에는 뭐 LK캠 같은 종목들도 있고 유니테스트, 신성ENG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게 워낙 바닥, 사실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되게 조정 오래 받았습니다. 조정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빈집수급에서 나오는 첫 양봉은 사실은 꽤 의미가 있고, 이 양봉 또 그 이후에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오늘 올랐던 종목들 하나솔루션이나 LK캠 같은 경우에는, LK캠 같은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0% 30% 이상 상승해서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10%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보면 단타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또는 추가적으로 좀 더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타점으로 본다면 첫 눌림목,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좀 빠지겠죠? 그럼 이런 처음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괜찮은 종목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로라는 종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실적,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있고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테마성 모두 다 겸비한 종목으로 메카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라믹 히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제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부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데워주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자회사에서 페로브스카이프 태양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관련주로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지금 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2024년에 600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막 40억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950억 매출이 나올 건데 영업이익은 저는 한 15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1,100억이 나오면 영업이익은 한 250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올해 한 200억에서 250억 나오면 멀티플이 굉장히 싸게 됩니다. 싸지는 종목이다, 저평가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는 세라믹 히터라는 게 있습니다. 세라믹 히터 블록이라는 제품이 있고, 이게 이제 양산을 조만간 한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실적이 400억에서 5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고 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를 통한 기본적으로 실적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 태양광 테마까지도 끼는 양수 겸장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이죠. 삼성전자가 1000조를 넘는 기념비적인 하루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는 큰 추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익절을 잘해야 됩니다. 익절을 잘하는 건 뭐냐면 이제 추세를 잘 타셔야 된다는 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20%만 오르면 익절해야지,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20% 종목이 100%, 200% 날아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내가 20% 올랐을 때 익절해야지 라기보다는 20% 올랐을 때 이 기업이 왜 더 올라가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시고 익절에 대한 폭을 조금 더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세를 끝까지 먹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잘 못하겠다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